잠은 잘 드는데 자다가 자꾸 깨고 나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요. 혹은 자면서 꿈을 너무 많이 꿔요.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면의 범주에 해당이 되는데요. 정상적으로 잠을 청하는데 한 3주 이상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잠드는데 좀 곤란함을 느끼는 거,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면증이라고 진단하는 기준으로 써요. 그래서 오늘은 불면의 원인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볼게요. 혹시 잠자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 인중에도 계시나요? 가끔씩 잠 안 와요. 가끔씩 잠들기가 힘들어요. 잠들기가 어려워요. 네. 잠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의 가장 흔한 원인은 카페인. 어떤 분들은 잠을 잘 못 자겠어, 통 못 자겠어요. 그래서 커피는 하루에 몇 잔이나 드세요? 하루에 6잔씩 드신대요. 참 잘 수 있는 게 이상하죠, 이런 분들은. 일단은 커피를 끊어야 됩니다. 야식을 밤 늦게 드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위장에서 소화가 되는 데는 2-3시간 정도가 걸려요. 그래서 밥을 먹자마자 바로 들어 누우면은 이 위장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잠자는 데 방해가 돼요. 그래서 너무 늦게 밤에 야식을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면서도 잠을 쉽게 못 든다? 그러면 일단은 야식을 좀 줄여야죠.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환경들 자체가 너무 시끄럽고 소음이 들린다든지 자꾸 누가 왔다 갔다 하는 환경이라든지 특히 너무 이제 환한 방 안이 너무 환한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은 잠들기가 어렵죠. 우리가 동공 속으로 불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좀 각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불빛들을 좀 잘 차단을 하거나 소음들을 잘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. 근심, 걱정, 어떤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계속 그게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,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죠. 그 다음에 이제 약물,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잠이 들기 위해서 우리가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술 한 잔씩 먹고 이제 잠자던 분들은 술을 안 드시고 오히려 또 잠을 못 자게 돼요. 자꾸 약을 먹고 잠을 자게 되고 약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또 약을 안 드시면 또 잠을 들기가 어려워져요.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이면 약이나 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는 게 중요합니다.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들은 상당히 종류가 많죠. 카페인을 끊으세요. 그럼 커피만 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물론 커피가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기는 해요. 근데 콜라라든지 녹차, 홍차, 그다음에 초콜릿 같은 것들도 카페인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이렇게 카페인 종류들을 다 과감하게 끊어줘야 되고요. 요새는 또 에너지 드링크라고 해가지고는 뭐 피로를 회복하는 그런 거 있어요. 뭐 바카스 같은 것도 과거부터 있었지만 요새는 뭐 에너지 음료수라고 해서 하는 것들 많이 있죠.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카페인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드시게 되면은 잠들기가 매우 어렵죠. 그래서 잠을 잘 못 잔다 하는 분들은 일단은 카페인을 먼저 좀 끊어주셔야 돼요. 두 번째로는 요새처럼 이렇게 밤에 한낮처럼 대낮처럼 환하게 놓고 우리가 불빛 아래 지내게 된 지가 불과 이제 한 세기도 채 되지가 않았어요. 자,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는 어땠냐면요, 해가 떨어지면 잠을 자야 돼요. 해가 뜨면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하고,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그동안 수만 년 동안 우리 몸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리듬인데, 이게 불과 한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리듬이 바뀔 리가 없어요. 그래서 밤에도 너무나 이렇게 밝은 불빛 아래 노출이 되게 되고, 이제 밤에 계속 해가지고는 좀 늦게 자고 하는 버릇을 하다 보니까는 점점 잠들기가 좀 어려워져요.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자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고요. 10시, 11시 정도 되면은 잠자리에 들되 다만 불빛을 깜깜하게, 아주 잠자는 방안을 깜깜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. 커튼도 치고 밖에서 불빛이 너무 많이 새 들어오면 커튼도 쳐가지고는 방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, 방 안에 있는 전자제품들에서 나오는 불빛도 다 차단을 하든지 엎어놓든지 꺼놓든지 해서 되도록 좀 깜깜하게 만들어요.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안대 같은 거를 착용하고 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. 그리고 한 자리에서 30분 이상 계속 있지 마세요. 그래서 30분 정도 누워서 잠을 청했는데 잠이 안 들어.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일어나서 또 졸릴 때까지 좀 이런저런 일 하다가 또 약간 졸립다 그러면 잠자리에 들어가서 너무 오랫동안 잠 안 드는 상태에서 계속 침대에서 버티지는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자, 이런 분들 계세요. 이런 분들 보신 적 혹시 내가 이렇다 하는 분 계세요? 뭐 하나 이렇게 딱 꽂히면 이거 어떻게든지 막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내야 돼, 이런 분들. 자, 좀 강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인데요. 어떤 일 한 가지가 내가 생기면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잠을 설치기가 쉽죠. 자, 근데 이런 분들이 잠을 설쳤더니 또 그 자체에 또 꽂혔어. 내가 혹시 불면증이야? 어떡하지? 나 이러다가 잠 못 자게 되면 어떡하지? 또 거기 꽂혀가지고 계속 잠 못 자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요.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제 계속 거기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. 잠 못 자면 어떡하지? 잠 안 들면 어떡하지? 근데 잠이 들까요? 안 들까요? 그러고 있으면 더 안 들죠. 이거 봐, 진짜 안 들이. 큰일 났어. 나 환자야? 와, 나 이제 정신과 약 먹어야 돼? 큰일 난 거야? 나 우울증이야? 막 이러면서 계속 거기에 이제 또 빠져요. 그 다음날 되니까는 또 이제 걱정되기 시작해요. 밤 한 9시, 10시 되면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? 자,
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돼요, 안 돼요? 안 돼요. 도움이 안 돼요. 그렇죠? 해서 카페인 종류라든지 이렇게 자꾸 불빛을 쐰다든지 이렇게 생각에 자꾸 빠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 계통이 많이 항진이 되게 돼 있어요. 잠이 들려면 이 교감신경이 꺼져야 돼요. 부교감신경이 약간 더 항진이 돼야지 스르르 이렇게 기분 좋은 잠을 잘 수가 있는데, 근데 우리가 긴장하거나 이런 흥분시키는 종류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기 때문에 잠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은요, 호흡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잠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지금 가르쳐 드리는 이 방법을 한번 오늘부터 사용을 해보세요. 되게 간단하고 쉬워요. 자, 가만히 호흡을 하는 거예요. 천천히 호흡을 깊게 들이셨다가 천천히 내쉬세요. 평상시보다 조금은 더 의도를 가지고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데, 내 주의를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에 두는 게 아니라 코로 들어가고 코를 통해서 나오는 이 호흡에 주의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가만히 숨이 들어가는 거를 관찰을 하시고요. 천천히 숨이 나오는 거를 관찰을 하세요. 그러면서 숨이 한 번 나올 때 하나 하고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. 다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숨이 빠져나오는 거를 관찰하세요. 그러면서 둘 하고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. 다시 숨이 들어가는 거를 관찰하고요. 숨이 빠져나오는 걸 관찰하면서 셋 하고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다 보면은 머리에 생각이 줄어들고 교감신경의 항진이 좀 이렇게 꺼지면서, 그러면서 이제 부교감신경이 쭉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른한 기분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잠이 들게 돼요.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숫자 이거 세는데 또 딱 꽂히시는 분들이 있어요. 방금 몇 가지 셌더라, 까먹었어, 큰일 났네, 몇 가지였지? 하면서 이 숫자 안 잊어먹으려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. 숫자를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흡을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 호흡에다가 어떤 큰 의미 두지 않고 그냥 숫자 정도 간단하게 가볍게 붙인다는, 그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숨 쉬다가 숫자를 까먹더라도 괜찮아요. 그냥 이 정도쯤부터 다시 이어붙이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아무 숫자나 이어붙이시면 돼요. 자, 이제 간단하게는 별로 기질적인 질환이 없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될 거예요. 근데 어떤 기질적인 질환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. 가령 혈압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좀 잠을 일찍 깨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잠 드는데도 약간 좀 시간이 걸리게 돼 있고, 또 어떤 종류의 혈압약은 혈압약의 부작용이 잠 못 들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혈압약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약물을 좀 조정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.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장애, 히스테리나 이런 좀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분들은 불면증이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밑에 깔리게 됩니다. 소변을 너무 자주 마려워가지고는 소변 보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이제 비뇨기 계통이나 이 방광계통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되겠죠. 수면 중에 호흡을 못 해가지고는 숨을 한 1분 정도 이렇게 숨이 탁 막혔다가 하면서 이렇게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런 분들도 있고, 비강 자체가 너무 부어서 그런 분들도 있고, 그래서 비강에 부은 거를 좀 빼주면은 그럼 이제 잠을 잘 자게 되겠죠.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건 잠자는데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못 자는 분들, 잠자는데 다리가 터질 것 같고 다리가 뭔가가 자꾸만 땡기고 불편한 이런 느낌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침 치료 몇 번 받고 하면 이런 증상들이 또 쉽게 개선이 되니까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불면증을 잘 치료하는 병원이 있어요. 여러분들 주변에 어디에 있죠? 어깨동무. 네, 여기 있죠. 네, 잘 찾아오셨어요. 만약에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 얘기하셔서 치료 받으시고, 혹시 주변에 이렇게 좀 잠들기 어려워서 혹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잠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? 네, 함께 어깨 동무하고 같이 내원하시면은 그럼 저희가 그 다음에는 알아서 이제 또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런 강의들이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 주변 분들과 함께 좀 건강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. 건강하게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